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주치의 닥터리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자네 배가 왜 이렇게 나왔나? 하고 툭 던지는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없으신가요? 혹은 아침에 옷을 입을 때마다 한숨과 함께 꽉 끼는 허리춤을 억지로 잠그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나이가 들면서 특히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빠지지 않는 이 지긋지긋한 뱃살 때문에 속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며칠만 굶어도 쏙 들어가던 배가 이제는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만 같아 우울감마저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불룩 나온 배, 특히 단단한 똥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 깊은 곳에서 건강을 좀먹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뇌졸중, 심지어는 암과 치매까지. 수많은 무서운 질병들이 바로 이 뱃살, 정확히는 내장지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골칫덩어리 뱃살, 정말 빼기 힘든 이 내장지방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뺄 수 있을까요? 오늘 닥터리가 그 해답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것 단 한 스푼이 여러분의 몸속에 축적된 내장지방을 무려 2kg 이상 태워 없애고 끈적끈적한 기름기로 가득 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 놀라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더 이상 뱃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활기차고 건강한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확실한 열쇠를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몸의 시한폭탄, 내장지방의 정체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뱃살이라고 부르는 지방은 사실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피하지방이고 다른 하나는 내장지방입니다. 피하지방은 말 그대로 피부 바로 아래에 쌓이는 지방으로 손으로 잡았을 때 부드럽고 말랑하게 잡히는 바로 그 살입니다. 주로 엉덩이나 허벅지 그리고 아랫배에 많이 분포하죠. 물론 미용적으로는 신경 쓰이지만 건강에 직접적으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주범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내장지방입니다. 이 내장지방은 이름 그대로 우리 몸속 장기들, 즉 간, 위, 대장, 췌장과 같은 주요 장기들 주변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기름 덩어리입니다. 복부 깊숙한 곳, 복강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손으로 잡히지도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배가 단단하게 앞으로 튀어나온 똥배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장지방을 단순한 기름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장지방은 그 자체로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염증 공장과도 같습니다. 이 지방세포들은 끊임없이 아디포카이네디 IPOKIN이라는 염증 유발 물질들을 뿜어냅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것이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혈압이 오르는 고혈압이 생기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지방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집이라고 하고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혈당을 집으로 들어가야 할 손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인슐린은 이 손님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세포의 문을 잘 열어주어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속속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혈액 속 포도당 농도, 즉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장지방이 많아지면 이 지방세포들이 뿜어내는 나쁜 물질들 때문에 세포의 문에 있는 열쇠 구멍이 녹슬고 망가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열쇠 인슐린은 있는데 열쇠 구멍 인슐린 수용체에 망가졌으니 포도당이라는 손님이 집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 즉 혈관 속을 계속 떠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췌장은 혈당이 안 떨어지네? 열쇠가 부족한가 보다. 하고 착각해서 더 많은 인슐린을 쥐어짜내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췌장은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인슐린 분비 기능 자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제2형 당뇨병입니다. 실제로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허리둘레가 남성 90cm 35.4인치, 여성 85cm 33.5인치 이상일 때 내장지방으로 인한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내장지방,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쌓이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초대사량의 감소입니다. 20대 정점을 찍은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 즉 가만히 숨만 쉬어도 소모되는 칼로리는 10년마다 약 25%씩 감소합니다. 똑같이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에너지가 덜 소모되니 남는 에너지는 고스란히 지방, 특히 내장지방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둘째,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남성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여성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지방이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이는 체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감하면서 내장지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셋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영향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는데 이 코르티솔은 식욕을 촉진하고 특히 복부 지방 축적을 유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긋지긋하고 위험천만한 내장 지방을 걷어낼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비장의 무기로 소개해드릴 식품은 바로 MCT 오일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MCT는 medium-CHAIN 트라이글리서라이드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중세지방산 또는 중간사슬지방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어려운 말이냐고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대부분의 기름, 예를 들어 올리브유, 콩기름, 참기름 등에 들어있는 지방은 장쇠지방산록-CHAIN 트라이글리서라이드 LCT입니다. 이름 그대로 지방산의 사슬 길이가 긴 지방입니다. 반면 MCT 오일의 지방산은 사슬 길이가 중간 정도 길이입니다. 코코넛 오일이나 파뮤에 주로 함유되어 있으며 이 오일들에서 유익한 MCT 성분만을 추출하여 농축시킨 것이 바로 MCT 오일입니다. 이 사슬의 길이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요? 이것이 바로 MCT 오일이 내장 지방을 빼는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 몸에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긴 사슬 지방산 LCT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마치 큰 화물차가 좁은 길을 지나가기 위해 여러 번의 환승과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과 같습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리파아제와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소화 흡수된 후에는 림프관을 통해 온몸을 천천히 돌다가 간으로 이동하거나 지방세포에 저장됩니다. 과정이 길고 복잡하다 보니 에너지로 바로 쓰이기보다는 몸에 축적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지만 중간사슬지방산 MCT는 다릅니다. 이 녀석은 마치 KTX 특급 열차와 같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담즙이나 췌장효소의 도움 없이도 매우 빠르게 분해됩니다. 그리고 림프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간문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간으로 직행합니다. 간으로 직행한 MCT는 즉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나 케톤이라는 아주 특별한 물질로 전환됩니다. 몸의 지방으로 축적될 틈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MCT 오일이 어떻게 내장 지방을 태워 없애는지 그 놀라운 메커니즘을 4가지로 나누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MCT 오일은 포만감을 높여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배고픔과의 싸움입니다. MCT 오일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렙틴과 펩타이드 PPTID-YY라는 포만감,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뇌에 이제 배가 부르니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2017년 학술지 피지알러지 앤드 비헤이비어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 때 MCT 오일을 섭취한 그룹이 일반 오일을 섭취한 그룹보다 점심 식사 때 섭취하는 칼로리가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억지로 식욕을 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조절되니 스트레스 없이 총 섭취 칼로리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MCT 오일은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량을 늘려줍니다. 이걸 식이유발성 열생성 효과 THRMIC 이펙트 오브 푸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음식을 소화시키면서 소모하는 에너지입니다. MCT 오일은 다른 지방에 비해 이 열생성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으로 직행해서 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는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MCT 오일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연비가 낮은 자동차가 같은 거리를 가도 기름을 더 많이 쓰는 것처럼 우리 몸이 칼로리를 더 활발하게 태우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2003년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오비서티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MCT 오일이 장쇠지방산에 비해 하루 에너지 소비량을 약 5%가량 증가시켰으며 이는 하루에 약 120칼로리를 추가로 소모하는 효과가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가볍게 2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한 것과 맞먹는 칼로리 소모량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MCT 오일은 우리 몸을 지방을 태우는 용광로로 만들어주는 케톤 생성을 촉진합니다. 키톤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평소에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밥이나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분해되어 포도당이 되고 이것을 에너지로 쓰는 것이죠. 그런데 탄수화물 공급이 줄어들거나 MCT 오일처럼 특별한 지방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대비해 저장해둔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이라는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 몸의 주유소를 포도당 주유소에서 지방 주유소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케톤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케토시스 KTOSIS 상태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마치 지방을 태우는 기계처럼 변합니다. 특히 뇌는 포도당 다음으로 케톤을 아주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효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MCT 오일은 다른 어떤 식품보다도 강력하고 빠르게 이 케톤 생성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MCT 오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은 허벅지, 팔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뱃속 내장 지방을 분해하여 케톤으로 만들고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지방을 연료로 태워버리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네 번째, MCT 오일은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장내 미생물 환경, 즉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비만과 대사질환에 깊이 관여한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장 속에 유해균이 많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살이 덜 찌는 체질이 되고, 유해균이 많으면 독소를 뿜어내고 염증을 일으켜 살이 잘 찌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MCT 오일에 함유된 카프르산 CAPRYLIC 에서드와 카프르산 CAPRIC 에서드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들이 장내 유해균이나 칸디다균 같은 곰팡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고 염증 반응이 줄어들어 전반적인 대사 기능이 개선되고, 이는 곧 내장지방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MCT 오일의 효과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장지방 감소 효과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08년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인 더 어메리컨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과체중인 성인 49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16주 동안 한 그룹에게는 매일 MCT 오일을, 다른 그룹에게는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두 그룹의 총 섭취 칼로리는 동일하게 조절했습니다. 16주 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섭취한 그룹에 비해 MCT 오일을 섭취한 그룹에서 체중, 총 체지방량,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부 내장지방의 양이 훨씬 더 많이 감소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체중 감소량은 MCT 그룹이 평균 3.2kg, 올리브 오일 그룹이 1.5kg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복부 CT 촬영을 통해 측정한 내장지방 면적 감소량이 MCT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컸습니다. 이는 MCT 오일이 단순히 체중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에 가장 해로운 내장지방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MCT 오일이 허리둘레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2009년 리피즈 저널에 발표된 브라질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MCT 오일을 섭취한 여성들이 콩기름을 섭취한 여성들에 비해 허리둘레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을 넘어 가장 빼기 힘든 복부 지방, 즉 뱃살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MCT 오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어떤 MCT 오일을 골라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MCT 오일은 구성하는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 C6, C8, C10, C12로 나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탄소 사슬의 길이가 짧고 그만큼 흡수가 빠르고 케톤 생성 능력이 뛰어납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C8카프릴산과 C10카프르산입니다. 특히 C8은 케톤 생성 능력이 가장 강력합니다. 따라서 제품을 고르실 때는 C8과 C10으로만 구성되었거나 C8의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저렴한 제품에는 C11라우르산과 많이 섞여 있는데, C12는 긴사슬지 방산처럼 대사되는 경향이 있어 MCT 오일의 장점이 희석될 수 있으니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으로 섭취량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MCT 오일의 효과가 좋다고 해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MCT 오일은 흡수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과량 섭취 시 복통, 설사, 메스꺼움과 같은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차 스푼으로 한 스푼, 즉 약 5ml 정도의 소량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며칠간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괜찮다 싶으면 서서히 양을 늘려가시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루에 밥 숟가락으로 한두 스푼, 즉 15에서 30ml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이 양을 한 번에 다 드시기보다는 아침, 점심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MCT 오일을 먹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첫째, 가장 간편한 방법은 그냥 스푼으로 직접 떠먹는 것입니다. 특별한 향이나 맛이 거의 없어 거부감이 적습니다. 둘째, 따뜻한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탄 커피 블러프루프 커피 방식입니다. 아침에 블랙커피 한 잔에 MCT 오일 한 스푼, 그리고 기호에 따라 무염 버터나 기계를 조금 넣고 믹서에 갈아주면 아주 든든하고 고소한 커피가 완성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마시면 오전 내내 활기차고 배고픔 없이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각종 샐러드에 드레싱처럼 뿌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리브유 대신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넷째, 요거트나 스무디에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갈아 마시면 영양적으로도 훌륭한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MCT 오일은 발연점이 낮아 튀김이나 볶음, 요리처럼 고온에서 가열하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에 의해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열을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섭취하시길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MCT 오일은 분명 내장지방 감소와 건강 개선에 놀라운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닙니다. MCT 오일을 섭취하시면서 동시에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할 때 그 효과는 비로소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쌀, 빵, 면, 설탕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시고 신선한 채소와 좋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이라도 꾸준히 걷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내장 지방을 태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또한 간경병과 같은 심각한 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MCT 오일이 간에서 대사되므로 섭취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닥터리와 함께 50대 이후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인 내장 지방에 대해 알아보고 그 강력한 해결사 MCT 오일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쌓이는 단단한 뱃살, 즉 내장 지방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고혈압, 당뇨, 심내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몸속의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MCT 오일은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는 경로가 일반 지방과 완전히 달라 몸에 축적되지 않고 즉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나 지방을 태우는 연료인 케톤으로 전환됩니다. 셋째, MCT 오일은 포만감을 높여 식사량을 줄여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에너지 소모량을 늘리며 우리 몸을 지방 연소 모드로 바꿔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워 없애줍니다. 넷째, MCT 오일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18, cc 위주의 좋은 제품을 골라 하루 5ml 차 1스푼의 소량으로 시작하여 점차 1530ml까지 늘려나가야 하며 고온 조리는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MCT 오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뱃살 때문에 고민하는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하셔서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약해지는 몸과 마음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지긋지긋한 질병의 고통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배운 건강 지식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몸이 회복되고 가벼워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늘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의 고단했던 삶의 무게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제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에게 참된 생명과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